2006년 9월 10일 일본 프라이드 FC에서 개최한 무제한 체급 그랑프리 토너먼트 대회 미르코 크로캅은 준결승에서 강적이었던 반달레이 실바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이킥을 제대로 적중시키면서 승리를 거두는 크로캅. 그리고 같은 날 크로캅은 이미 2번 승리를 거뒀던 상대 조시 바넷을 만나게 되고 바디킥을 비롯해 다양한 공격으로 상대를 다운시키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토너먼트 대회의 승리를 통해서 크로캅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프라이드 FC의 그랑프리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이 승리가 더더욱 가치 있던 이유는 이날이 그의 32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MMA에서 은퇴할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던 크로캅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로캅의 주무대는 일본이었습니다. 1996년 K1 단체에 입성한 뒤 입식 격투기에 매진하던 그는 2001년부터 프라이드 FC에서도 활약하며 종합 격투기 무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무대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의 이름은 이미 전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하이킥 때문이었죠. 그의 오른발 킥을 맞으면 병원행이고 왼발 킥을 맞으면 류지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꽤나 높은 피니쉬의 확률을 보였던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프라이드 FC 역사를 통틀어서 하이킥으로는 단 8번의 피니쉬가 존재했고 그중 4번의 피니쉬가 바로 크로캅의 기록이었죠. 하이킥으로 단번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임팩트 있는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프라이드를 접하지 않은 미국의 팬들도 크로캅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을 정도였죠. 2006년은 크로캅의 격투기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로캅의 주무대였던 프라이드는 자금난에 빠지면서 최악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프라이드의 부정적 상황을 틈타 미국 팬들의 선호까지 고려했던 데이나 화이트는 크로캅을 UFC 무대로 소환하기에 이릅니다. 2007년 2월 미르코 크로캅은 UFC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데 상대 선수였던 에디 산체스와의 배당률 차이는 무려 마이너스 1200대 플러스 800이었습니다. UFC 역사상 가장 큰 배당률 격차를 기록한 이 경기에서 크로캅은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다가 상대가 슬립한 걸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파운딩을 꽂아버리면서 모두의 예상대로 1라운드 만에 손쉽게 TKO 승리를 거둡니다. Well, congratulations on your victory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and welcome to the UFC. 이후 사람들은 크로캅이 곧바로 UFC 타이틀전을 치르리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UFC 측에서는 두 번째 경기에 곧바로 타이틀전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크로캅이 타이틀 컨텐더가 될 수 있는 경기를 잡게 됩니다. 상대 선수는 바로 가브리엘 곤자가 당시 UFC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었으나 인지도나 경험 면에서 베테랑 크로캅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나 큰 차이로 언더독으로 지정됩니다. 1라운드 초반부터 곤자가는 크로캅의 바디킥을 낚아채고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지만 갑자기 심판이 상위 포지션에 곤자가를 일으켜 세우면서 두 선수 모두 스탠딩 상태로 전환됩니다. 1라운드를 30초 남긴 시점 곤자가는 크로캅의 왼팔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이킥을 시도했는데 그 킥이 크로캅의 얼굴에 제대로 꽂혀버립니다. UFC 차기 챔피언으로 지목된 크로캅의 충격적인 패배. 당시까지 크로캅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는 모두 기라성 같은 챔피언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곤자가는 체육관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걱정하던 파이터였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던 크로캅이 반대로 상대의 하이킥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지금껏 크로캅의 격투기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크로캅에게 하이킥 KO를 안겨준 곤자가는 단숨에 인지도가 올라간 것은 물론 헤비급 타이틀전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크로캅은 5개월 뒤였던 2007년 9월 8일 칙콩고와 경기를 치르게 되지만 심판만장일치로 패배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 그랑프리 대회의 트로피를 들며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크로캅은 1년 만에 UFC 무대에서 1승 2패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을 거둡니다. 크로캅은 한 인터뷰에서 UFC는 내 커리어와 인생의 흑역사였다고 말할 정도였죠. 크로캅은 다른 인터뷰에서 나는 케이지보다 링이 더 맞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2008년 일본에서 3번의 경기를 치렀고 그중 한 경기에서는 다름 아닌 최홍만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30cm 이상이나 큰 최홍만을 상대로 특유의 강력한 로우킥을 통해 최홍만의 다리를 집중 공략하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크로캅. 일본 무대에서 다시 건재함을 보여주던 와중 2009년 UFC에서는 독일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헤비급
경기에서 갑자기 한 선수가 빠지게 되자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UFC는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인 크로캅에게 손을 내밀었고 심지어 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UFC 최초로 한 경기 계약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크로캅은 그 계약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UFC에 진 빚을 갚을 순간이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출전한 독일 대회에서 1라운드 만에 TKO 승을 거두었던 크로캅. 그는 그 승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UFC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불과 3개월 뒤 UFC의 미국 경기장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상대는 다름 아닌 주니어 도스 산토스였습니다.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까지 모든 경기를 1라운드 피니시로 끝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선수였죠. 그는 타격의 제왕이라 불리는 크로캅에게 무차별적으로 펀치 연타를 적중시키면서 2개의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움직임이 더딘 크로캅의 목을 잡고 연달아 니킥까지 적중시키는 산토스. 크로캅의 얼굴에 상처가 심하게 생겼고 그 모습을 본 산토스가 심판이 말리기도 전에 두 손을 들고 포효하며 자신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크로캅은 경기가 끝난 뒤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의 패배는 지금껏 그의 커리어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일방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이후 치른 경기에서는 불과 하루 전에 투입된 상대를 만나 TKO 승리를 거두었고 팻 페리와의 경기에서는 3라운드의 종료 30초를 앞두고 다운을 뺏은 후 서브미션을 성사시키며 2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크로캅의 2연승이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았지만 급하게 투입된 약체와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 그리고 팻 페리와의 경기에서는 1라운드에만 2번의 다운을 기록했던 크로캅이었기에 그가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캅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부상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부상 걱정이 없던 크로캅은 UFC에 계약하기 직전에 수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Everything was good when I was in Japan, and then unfortunately injury started. You know, I had six surgeries in the meantime, and especially on your head. 이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경기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프랭크 미어 경기 3주 전에는 허리 부상을 당하고 훈련 마지막 날에는 눈 부상까지 당했지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 경기에 나선 그는 Yeah, this is not the Mirko Krokop who knocked out Alexander Emelianenko or Igor Vovchanchin or Vanderlei Silva. This is just not the same guy. 3라운드에 강력한 니킥을 맞고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였던 브랜든 샤웁을 만나서도 역시 KO패를 당하게 된 크로캅. 이제 그는 본인의 입으로 커리어 은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Unfortunately, you know, I'm 37, and this could easily be my last fight in the UFC. You know?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sult of the fight, if I win or lose. Why would you leave if you won? Why would I leave? There is 37 or 38 reasons. 그리고 은퇴전으로 선언했던 로이 넬슨과의 경기에서는 10 dana, 12 dana uoči borbe I s obzirom da sam trenirao 5 mjeseci za tu borbu. Ja sam zaista bio odlično spreman. Ali eto, nažalost to se dogodilo ozljeda I nisam htio odustati. Rekao da bi ruka bila 5 puta slabija od lijeve.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UFC 관계자에게 몸 상태를 숨긴 채 출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TKO패를 당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3연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UFC에서 4승 6패를 기록하며 Told before this fight, this is going to be my farewell fight. Unfortunately, I didn't make it. I wanted to say goodbye with victory. All I can say, I'm sorry I blew it up. What can I say?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크로캅은 본인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UFC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안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던 무대인 K1이었죠. Neko ne misli da sam ja pohlepan, sam išao zbog novca. Jednostavno ja sam takav I da nisam takav ne bi nikad ništa napravio. Evo, da nisam razmišljao upravo na taj način da sam ja borac I da je to moj posao, moj kruh I da je takav posao, da nije uvijek najidealnije I jednostavno nisam čovjek koji želi tražiti alibi. Eto, to je moje mišljenje o tome. 크로캅은 2012년 K1의 그랑프리 토너먼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우승을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Da li ovaj povratak u K1, da li je to za tebe sad odrađivanje ili još u glavi imaš te ambicije, da li te vuče želja osvojiti K1? Ja sam takav tip da ću vjerojatno dok god moje srce kuca da ću uvijek imati neke ambicije. Ne u smislu cijeli svoj život podredio borilačkom sportu I borilački sport mi je dao sve.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지 않고 출전한 대회에서 크로캅은 우승을 차지하며 격투기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것은 물론 최초로 프라이드 FC와 K1 무대에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선수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그렇게 입식 격투기에서만큼은 여전한 실력을 과시하던 크로캅. 2015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줍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대, UFC로 복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What were your main aims now you're back in the UFC? Are you looking to avenge the losses you had last time you were here? Final retirement, I would like to do a few rematches, and that makes me happy, you know. It make me inspired to do hard trainings, you know, and definitely fight with Gabriel Gonzaga is one of them. 1차전에서는 큰 차이로 탑독이었던 크로캅은 2차전에서 언더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가 UFC에서 보여준 모습을 비롯하여 4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복수에 성공할 거라는 여론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크로캅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Definitely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hts in my life. I just want to rematch and I just want to beat him. It will give me motivation to train hard, motivation to fight. He should be under pressure. After this one, most likely he will be fired. I'm prepared, I'm ready, and I will beat him this time. UFC에서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던 크로캅. 그래서 크로캅의 UFC 커리어는 실패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대표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곤자가에게 당한 하이킥이었기에 크로캅은 8년 만에 성사된 2차전에 인생을 걸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s the top of the bill, the rematch, the one that we have been waiting for. Oh, Gonzaga gets the takedown. In Jiu-Jitsu black belt, Gabriel Napao Gonzaga. Gonzaga takes mount again. That's a difficult position for Crocop to get out of. 두 번의 라운드에서 연달아 탑 마운트까지 허용하면서 그라운드 게임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Gonzaga can really put some leverage into these punches. Crocop not looking at any kind of escape at the moment. Gonzaga really taking his time. It's a 5-round fight. Oh, that is a cutting elbow. Gonzaga leaving his mark again. Good work from Gonzaga on the top. And this was must-win situation for me, not because of my future status in the UFC, but because of my whole career. Pretty nasty cuts suffered by Mirko Crocop. Gonzaga pushes for the takedown again. 그리고 3라운드 들어서 크로캅은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Crocop, a beautiful elbow there to the temple of Gonzaga. Rocks him. Gonzaga's wobbly on his feet. Falls to the floor. 1차전 때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엘보우 기술을 곤자가에게 적중시키면서 그를 점차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Beautiful elbow to the head. Oh, there's a big comment up on Gonzaga's face. Gonzaga's struggling. Leon steps in. It's not the money. It's Crocop. That was a beautiful performance from the veteran and legend Mirko Crocop. Gonzaga is a tough guy. To stay away from him for first and the second round, you know. In the third, that was our plan. It happened in the third. It will sound like I'm playing smart now, but that was our strategy. To make him tired first 2 rounds, to go circle around him and to try to finish him in the third. Thi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hts in my career.